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코 성형은 코의 기능과 코의 미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코 성형이 가장 이상적인 코 성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고형물 부작용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 교정 안에서 코가 막혀서 오시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형을 하시면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코 성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치열의 코멘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2025년 코성형 트렌드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고민해보니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얼굴형이라든지 코의 모양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살리는 게 앞으로의 정말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원장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수술해야 빠르게 회복하고 부작용의 위험도 많이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고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테크닉을 써야 되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이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코 성형의 트렌드는 딱히 누구를 닮고 싶다기보다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코 라인을 원하시는 게 트렌드고, 그 과정에서 가장 경계하시는 게 부작용이에요. 요즘 조금만 검색해보면 무시무시한 부작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 자체도 몇 시간씩 걸리고 너무 아플 것 같고 무시무시한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스페셜의 코 성형에 있어서 제가 가장 과거서부터 강조했던 거는,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는 숨 쉬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이 코 성형을 하면서 코의 기능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코 성형은 코의 기능과 코의 미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코 성형이 가장 이상적인 코 성형을 생각합니다. 코 성형 부작용 중에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보형물 부작용, 염증,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한테 오시는 부작용 중에 진짜 많은 게 코 막혀서 오시는 게 진짜 많아요. 코를 이렇게 좁혀놓고 콧볼을 자르고, 또 여기다가 늑연골 같은 거 너무 두껍게 돼가지고 여기 비주가 너무 두꺼워지고, 비중격 연골을 빼면서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버려가지고 코가 확 막혀버리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고 복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까지 일단 알고 계시고,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코 성형을 설명드린다면, 코 성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의 핵심은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코 성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코의 기능을 먼저 잘 살려줘야 돼요.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막히면 아예 생활이 안 되거든요. 우울증에 빠지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골을 똑바로 펴줘야 돼요. 전 국민의 90% 이상은 코알을 들여다봤을 때 비중격이 다 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코를 너무 높여놓으면 코 막힘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면서 호흡을 잡아줘요. 잡아주면서 그때 비중격 안쪽에 있는 연골을 일부 살짝 뗍니다. 너무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게 연골을 알맞게 확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연골을 많이 떼면 비중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휘어서 코 막혀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중격을 잘 펴서 호흡을 잡아주면서 안에 있는 연골을 알맞게, 너무 또 적게 떼면 연골이 부족해서 성형을 못합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연골을 떼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중격 교정 수술을 통해서 코 호흡기를 잡아주고 연골을 확보해주는 게 1단계. 그래서 그 확보된 연골을 가지고 코 성형을 들어갑니다. 나는 코의 흉터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비개방 성형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여는 걸 보통 개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안 열고 코 안으로만 절개가 들어간 걸 비개방이라고 하는데, 이 절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열고 들어가서 본인 연골로 코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코끝을 높이건 들창코를 내리건 화살코를 올리건 큰 코를 줄이건, 이런 모든 코끝 성형의 테크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연골로 하는 겁니다. 본인 연골로 코끝을 성형을 하면 아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끝을 본인 연골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콧대 교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작용이 없이 콧대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콧대가 낮은 분도 있고 너무 높아서 깎아줘야 되는 분도 있고 매부리가 있는 분도 있고 휜 코도 있을 텐데, 이런 콧대 교정에 있어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무보형물이죠. 그래서 무보형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포린 바디, 실리콘이든 거텍스든 이런 인공적인 물질을 쓰지 않고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무보형물로 많이 합니다. 매부리가 있는데 콧대는 좀 높다. 그럼 살짝만 깎아주고 일부만 꺼져 있고 전체 높이가 있다. 그러면 이 비중격 연골이나 진피를 사용해서 채워주면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보형물로 코 성형을 할 수 있다면 또 안전해요. 자, 정리하면 스텝 1, 성형 이후에 코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중격 교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호흡기를 일단 확보해준다. 이때 비중격을 피는 상태에서 코 안쪽인 연골을 알맞게 확보를 해준다. 스텝 2, 코를 조심스럽게 여는데 흉터가 걱정이 된다면 비개방, 개방을 선택해서 한다. 스텝 3, 코끝 성형을 할 때, 코끝을 만들 때는 무조건 본인 연골만 가지고 만든다. 스텝 4, 콧대 교정할 때는 콧대는 실리콘 같은 외부 물질을 넣지 않고 무조건 무보형물로 해야 된다. 혹시 콧대가 너무 낮아서 높여야 될 경우에는 연골이나 진피만을 쓴다. 이렇게 성형을 하시면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빵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작용은 보형물 부작용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인펙션,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 교정 안에서 코가 막혀서 오시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코 성형 방법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보형물을 고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콧대가 너무 낮아서 뭘 넣어줘야 될 경우에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콧대를 높여주는 것도 방법인데 대신에 말씀드려요. 실리콘을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편이고요. 실리콘의 장점은 모양이 변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가장 깔끔하고 안정적인 게 장점인데 단점은 실리콘을 넣으면 한 100명 하면 1명 정도는 나중에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고요. 그게 싫다. 나는 무조건 1%고 0.1%고 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진피를 많이 권유하거든요. 진피나 뭐 자가 연골을 좀 쓰는데 이것들의 장점은 빼는 일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신체 친화적인 물질들은 흡수가 좀 될 수 있어요. 뭐 진피든 늑연골이든 그걸로 콧대를 높였을 경우 흡수가 돼서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나가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아시고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잘 해보신 다음에 보형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기간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술하시면 보통 일주일째 그 보호대를 끌고 씹밥을 풀거든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지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상태 2, 3주만 지나도 거의 회복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 정도 되면 아예 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코 성형은 아픈 게 거의 없어요.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힘든 거는 이제 비중격 교정하고 나서 코 안에 이제 이렇게 지혈솜을 하루 동안 넣어놓거든요. 그때가 되게 답답해서 좀 힘든 게 있는데 사실 요즘 수술하고 나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휜 코라서 뼈를 절골해야 되거나 뭐 매부리를 깎아야 되거나 이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아파요. 뼈를 절골하든지 깎아내든지 거에 대해서 통증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술이 너무 위험하고 크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면 수술 시간은 저는 좀 손이 빠른 편인데 재수술 포함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면 제가 다 끝내거든요. 코어의 기능 수술과 성형까지 다 합해서 꼬매고 나온 데까지 보통 1시간 2, 30분이면 보통 제가 끝내는 편이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이상 걸리는 일이 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서너 시간씩 되고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술이 너무 크거나 무섭거나 아파서 또 고민하신다면 그것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형에 따른 회복 기간 이런 것도 가이드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복 기간은 사실 보형물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회복 기간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회복 기간의 차이를 보이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절개 라인이 얼마큼 잘 아무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재수술, 특히 구축코, 코가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좀 들창 코로 많이 오시는 이제 그런 재수술 여러 번 하신 분들이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피부 회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코 성형에 있어서 회복 기간의 가장 핵심은 이 피부 쪽 문제인 것 같아요. 피부가 얼만큼 회복을 잘 해주느냐, 뭐 절개 라인부터 시작해서 코를 이렇게 늘려놨는데 그 늘려난 피부가 얼만큼 잘 생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회복 기간이 좀 달라진다 생각하고 코 유형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달라지는 거 잘 모르겠어요. 휜 코가 더 회복 기간이 길고 뭐 들창 코는 더 짧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사실 살성이라고도 말하는데 본인의 혈액순환, 본인이 얼만큼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고 피부 상태가 좋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회복 기간이 늦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날 수 있게 광선 치료부터 혈액순환 개선제까지 뭐 여러 가지 주사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도록 도와드리고 유형에 따른 회복기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살성과 피부 상태, 혈액순환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코가 뼈가 휘어있고 매부리가 좀 심한 친구가 거의 하루 만에 그냥 깎고 살짝 다듬고 그냥 일상생활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은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봤을 때도 뭘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거의 티도 안 나고. 하루 만에 보호대를 푸는 거는 좀 병원마다 디베이트가 있거든요. 보통 저는 뼈를 이렇게 절골하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꼭 스플린트를 대줘요. 왜냐면 절골을 한 상태에서 뭐 못이나 이걸 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자꾸 표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지면 절골하는 뼈가 자꾸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굳는 데는 보통 6주 이상 걸리는데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스플린트를 해주는 게 절골한 분들은 좀 더 안전하고 하루 만에 일상생활 바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호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하시는 거고 아예 다 끌고 이제 편하게 다니는 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보통 저는 일주일 뒤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전에 저희가 부작용 편 할 때도 구축코 이렇게 회복된 사례 보여주시면서 좀 놀랐거든요. 뭔가 스페셜만에 빠르게 뭐 재수술하는 코드를 회복시키는 노하우. 재수술 코 중에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신 이제 구축코, 들창코, 찌그러진 코드를 저희가 아주 잘 해서 일상생활 복귀시키려면 수술 전에 전처치가 좀 중요해요. 항상 강조하는 살성,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 잘 늘어나주고 혈액순환이 좋아야 제가 모양을 만들어 드렸을 때 피부가 그대로 덮이면서 라인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필요하면 줄기세포 치료나 PDRN 주사 같은 걸 쏴서 일단 피부 매니지를 먼저 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최대한 피부 데미지가 오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박리해서 피부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모양을 만들어 드리고 잘 꼬매 드리고 나서 그 수술 이후에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뭐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돌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제 피가 쫙쫙 돌면서 조직들이 생착이 잘 되면서 수술하고 한두 주만 지나도 그냥 다니실 때 문제가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PDRN을 리쥬란으로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리쥬란은 좀 다른 거고 리쥬란은 이제 진피층의 회복을 도와주는 피부까지 많이 쓰고 있는 피부 개선 주사 이런 것들이고 저희가 드리는 줄기세포나 PDRN들은 좀 더 다른 너무 딱딱하고 구축된 피부를 좀 풀어주고 세포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치료거든요. 좀 달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코 이제 끝을 뭐 비중격을 넣으면 딱딱해서 잘 안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무슨 귀여운 거로 넣으면 잘 움직인다. 이게 사실 엄청 옛날부터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건 따로 또 토픽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 하긴. 근데 이제 귀연골로 하시는 분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귀연골을 일부 섞어서 쓰긴 쓰는데 귀연골만 가지고 코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 귀연골은 연골이 얇고 힘이 없잖아요. 흡수율도 높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다 떨어져요. 코가 이렇게 연골이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실컷 넣었는데 코끝 떨어지면 그건 보형물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란거리가 없어요. 그냥 뭐 비중격을 할 거냐 귀연골을 할 거냐 요즘은 뭐 비중격이 압승이죠. 비중격을 써야 코가 그나마 튼튼하게 유지가 되면서 코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비중격이 귀보다 훨씬 좋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요즘 코성형제 한다는 병원 중에 비중격 안 쓰는 병원 거의 없으니까요. 비중격 썼다가 또 무조건 코가 튼튼할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비중격이 되게 얇고 펄럭펄럭해서 힘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런 비중격은 써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중격을 쓰되 너무 약하면 몇 겹 겹쳐야 되고 그래도 이 강도가 안 나오면 뭐 늑연골을 띄거나 섞어서 좀 더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중요한 게 너무 튼튼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귀연골로 해서 귀연골이 약하니까 흡수돼서 무너져서 코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게 문제였는데 요즘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너무 이제 코가 약해지면 자꾸 떨어지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아주 튼튼하게 세우려고 아주 기둥을 두껍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늑연골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동양인들이 코가 좀 작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PD님도 그렇고. 근데 여기다가 너무 두껍게 연골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긴 한데 여기가 두꺼워지니까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숨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 콧볼도 자르고 여기도 두껍게 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늑연골은 두껍기도 하고 와핑 휘기도 하잖아요. 휘니까 코 보면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코끝을 세울 때 기둥이 튼튼한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두껍거나 딱딱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비중격이 좋은 거는 비중격을 몇 겹 겹쳐서 쓰면 튼튼한데 늑연골처럼 두껍지가 않아요. 한 1, 2년 지나면 이렇게 만졌을 때 잘 몰라요. 돼지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격을 했을 때 너무 딱딱해지고 뭐 이물감이 있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코 수술도 다른 수술처럼 지금 되게 많이 상향 평준이 되고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막 부작용을 막 크리티컬하게 높거나 그러지 않는 안전한 그래도 시대가 온 거네요. 예전보다는 테크닉이 많이 올라갔고 부작용률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얼굴 성형 중에 가장 부작용이 많고 재수술이 많은 것도 코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부작용에 대한 공포, 걱정이 더 많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20년 동안 해본 결과 앞에 처음 쓸 때 그 스텝 1, 2, 3, 4 그게 가장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코의 기능을 잡아줘야 되고 본인용 걸로만 해야 되고 무보형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서머리 해드리고요.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혹시 구독자님께서 듣고 싶거나 궁금했던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홈피나 댓글 창에 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다음번에도 재밌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열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